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대구 가톨릭의대 병원에서 개최된 대구 경북 노인의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학회 임원들 같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학회는 지금 김재eng 원장이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김재eng 전임 회장으로 대구 경북 노인의학회를 2년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계속하는 보험 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 정례 16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례는 40세 남자인데 식후에 담낭백 비유가 보이는 정례 되겠습니다. 이분은 40세 남성으로 6개월 전에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상 12장 구부궤양으로 진단돼가 약물을 치료받았고 1개월 전부터 발행한 심하부 두통 소화불량 증세로 저희 병원 내원했습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 전에 제가 물론 식사를 하셨냐 물어보니까 전혀 금식 상태로 했는데 막상 초음파 검사해 보니까 담낭백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검사 전에 우유가 포함된 카페 라떼를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들이 가끔 우유나 뭐 이런 걸 먹고 난데 깜빡 잊어버리고 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요 정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 보험 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은 12장, 정밀 초음파 영상은 14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 검사해보면 14장과 조금 모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 28장을 순서의 차례대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28장을 찍거나 14장을 찍거나 사실은 시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 28장으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 환자를 팔로우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선생님도 제가 진행한 28장 순서에 따라서 찍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를 해가 접사를 하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사입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이죠. 이 영상은 반드시 찍어야 되는 영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좌측 간엽의 종단 스캔입니다. 간의 선단, 간 포면의 서피스를 잘 봐야 되고 요거는 이소파구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IVC, 여기 헤파틱 B인, 이쪽이 리가멘텀 베노숨 S1이 되겠습니다. S1, S2, S3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찍어놔야 되는 영상이죠. 좌측 간엽의 엔더 부분이고 라테랄 세그멘트, 랩터 포탈 및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2번 포탈베인, 3번 포탈베인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여기 IVC고 랩터 포탈베 호라이전탈 포션, 리가멘텀 베노스, 이 부분이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S4를 보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랩터 포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이렇게 가는 것이 4번 랩터 로브의 랩터 포탈빈의 미디얼 브랜치 4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정렬 초음파 영상 랩터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인트라헤파틱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인트라 바일 덕트고 랩터 포탈, 라이트 포탈, IVC가 됩니다. 요거는 정렬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5번을 보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GB를 보는 추가 초음파였습니다. GB가 이렇게 콜랩스 돼가
있습니다. 집이 장축상이죠. 집이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담낭백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피검자가 검사 전에 커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5번 포탈 베인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집이고 이쪽에 5번 포탈 베인,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 베인을 보고 있습니다. 요건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어고 요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라이트 리브의 횡단 스캔사 일반 초음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포탈벤의 포스테리 슈페리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포스테리 슈페리 7번 영역이죠. 여기 7번, 6번, 5번 간실질 에코는 정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인데 이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다음에는 간의 라이트 랩의 상부 돔 부분을 보는 영상입니다. 요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를 레프트라테럴 대구비에서 GB를 관찰했어요. GB가 내강이 수축되어 있고 GB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를 먹기 때문에 담낭이 수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의 담간의 직경은 0.17cm로 정상입니다. 포탈베인 간의 담간 요거는 IVC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라이트 포탈의 안테리 인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어입니다. 라이트 포탈벤하고 라이트 레브의 안테리얼 쪽을 보는 영상 일반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라이트 헵타벤하고 라이트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포탈벤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리브의 포스테리어 쪽입니다.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 키드니의 오른쪽 하부하고 키드니의 리버의 간 위협 하부하고 그 다음에 우측 신장 피질 에코와 대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상입니다.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찌를 때 약간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 됩니다.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 판크레아스를 보는 겁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SMA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헤드 테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디를 주로 해서 췌장의 장축상입니다. 요거는 추가 초음파 영상. 요 영상은 이제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을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운신에 있던 내 헤드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헤드를 보는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테일입니다. 테일 바디, 바디 테일을 보는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기본 초음파 영상이고 다음에는 이제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판크레아스의 단축상 모두 추가 영상입니다. SMA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가 됩니다. 바디가 됩니다. 다음에는 SMV가 보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내기고 요번에 온시네이터 요 부분은 스토막의 엔트룸이 됩니다. 다음에는 IVC가 이렇게 보이고 포탈베인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이제 여기 스프레닉 베인 요거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보는 영상으로 추가 초음파 영상이 됩니다.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런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추가 초음파 영상이 되고요. 요거는 스프린 장축상입니다. 크기가 7.8cm니까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정상 범위는 11cm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특별한 초음파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낭백이 비유가 되는데 이거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환자가 피검자가 이
우유를 드시고 난 뒤에 담낭백이 두꺼워진 식후 담낭백 비유 소견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이 금식하라 하면 옛날에는 요즘 잘 지키지만 옛날에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많이 먹고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포점판도 소견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인적사항 적고 성명 쓰고 성별 쓰고 나이 적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적게 되겠습니다. 77년생이니까 나이가 40이 되네요. 40. 검사 일자 2018년 4월 13일 일반 검사는 일반이고 제 이름 쓰고 여기에 간에는 간 실질 에코는 정상이고 코사지 않았죠. 간 포면은 노말이고 간의 밝기도 정상의 노말이었고 간의 크기도 정상이었고 간 종류는 보이지 않고 포탈베인도 스롬보시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이 소견 없습니다. 담석이 없고 용종도 없는데 담낭백 비유는 보였죠. 요거는 식후 담낭백 비유였죠. 질병이 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당간 확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당간 확장이었고 당간의 넓이는 1.7mm였죠. 그 다음에 당간 이상 소견,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췌장도 정상이었고 췌장에 특이 소견 없고 비장 종괴도 없었고 비장의 장계는 7.8cm,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관찰 상태는 좋았고 심화부 초음파상, 상복부 초음파상 이상 소견이었고 식후 담낭백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상복부 초음파가 2018년에 보호마가 4월 1일부터 보호마돼서 제가 이 상복부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 3차 상복부 워크숍을 가정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5명 정원으로 서울역 듀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4월 19일, 21일, 22일은 이제 간장, 담낭, 당간, 체간, 비장 스캔법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4월 24일 화요일에는 갑상선 FNA, 4월 26일 목요일에는 경동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 동영상을 USB에 담아가 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사,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3명이야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23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용초사가 시작돼서 지금 22기가 지난주 목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23기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역 듀빌 오피스텔에서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합니다. 용초사하는 서울역 듀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 후문이 내려서 우측으로 조금 걸어가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방으로 횡단보도로 가시면 서울역 듀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8명 정원 8차례 워크숍 합니다. 질문 중에 많은 질문들이 용초사의 초보분들이 오셔도 되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오셔도 되죠. 용초사는 초보를 위한 초음파 강좌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 2주간 8차례 워크숍인데 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십니다. 전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면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용초사나 또는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실 분을 위해서 선물로 드린 것이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복부 전정력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된 동영상 강좌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한번 샘플 동영상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콘서트 스케일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AP 다이아메트가 굉장히 길죠.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어는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피리어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루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얼의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안 하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인피리얼 쪽을 세우게 돼요.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초음파 강좌입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이걸 구입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임상 경험을 쏘아서 만든 초음파 스캔 DVD입니다. 용초사나 상고프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할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요것만 따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한밀.net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됩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 됩니다. 그리고 영초사나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은 대구 서울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참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부, 또 부산, 경남에 계시는 분에서 제가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 개인 교습, 1:1 개인 교습을 합니다. 먼저 제가 만든 DVD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걸 공부하고 난 뒤에 저하고 날짜를 잡아서 평일날 오후에 실습 교육을 2차례 걸쳐 해드립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저한테 대구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의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늘 자주 보는 공병호 박사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글에는 아주 참 우리가 인생에서 도움이 될 글이 많습니다. 공병호 경영연구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칼럼을 들어가시면 칼럼에 정말 유익한 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최근에 받는 중에서 조금 감명이 깊은 것은 요겁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생의 결정,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참 늘 뭐 그냥 일상적인 일로 반복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자기가 늘 하던 평소에 반복되는 일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는 남이 다 말리는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것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인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로 봐서는 평범한 내과 의사이지만 그러다 초음파의 길로 간 거하고, 또 초음파 이 송도 초음파 소식지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용초사란 초음파 아카데미에 있는 거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과 만나게 된 거하고, 이것이 저로 봐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저 자신에게 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삶은 대부분의 일상의 연속이지만 이따금 경류를 타는 사건이 있다. 그런 사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런 굵직굵직한 터닝 포인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깨우치는 교훈은 삶은 정교한 계획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 같은 것이 삶의 지행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곤 한다.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이 길이 내 길이라고 확신했던 조직을 떠나는 일인 것이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길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실패의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30대는 강한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시기였다. 공병호 박사 이야기죠. 신념은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의심을 날려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뭔가 불확실한 것을 추진하는 데는 나름의 신념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30대 초반 무렵부터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행운도 따랐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구든지 새로운 일, 불확실한 일을 도전해 볼 만한 일을 하는 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능의 발견은 활동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본다. 저희 경우에도 이 초음파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강점 등을 찾아내기를 소망한다면 자꾸 도전해봐야 한다고 본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누구든지 크고 작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가능한 그 아쉬움은 작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 내가 기대하던 결과를 모두 거둔 건 아니었지만 여한 없이 도전해봤다. 제 경우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면으로 흘러나와야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내 길이다 라는 확신도 이따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평생 동안 걸어갈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길에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은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다. 이 공병호 박사가 IT 산업가에 만나가지고 새로운 IT 분야에 뛰어드는데 그것은 참담한 실패로 이루어되었죠. 공공재적인 성격에 강한 업무는 분야에 활동하는 것은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높지 않은 점이라고 본다. 이것은
홍 박사가 정경련에 소속되는 경제연구소였지만 이 연구소는 성과했지만 어디까지는 연구소 직원이니까 경제적 보상이 별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IT 산업가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열심히 뛰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은 IT 산업가, 사업가입니다. 전직에 대한 직장을 방은 모티브, 동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해보고 싶었다는 소망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공부하면 내면에 이게 있었겠죠. 사람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숨고 조직이 빛을 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예술가나 작가 등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그동안 퍼부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었던 자리를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뛰어들어서 지금처럼 지식산업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IT 기업에 있는데 참담한 실패를 겪고 다시 거기에서 이제 지식산업가로 변신했죠. 강연자로 변신했습니다. 그것은 큰 성공을 했죠. 긍정적인 면에서 용기고 다소 부정적인 면에서 만용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시기가 한두 번 있었다. 필자 또한 그런 기로에서 위험이 큰 길로 뛰어들었다고 본다. 조직을 떠난 삶이 이제 18년째로 접어들었다.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에 책임을 지는 길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삶은 안일함과 거리가 멀지만 대신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하던 그날을 떠오를 때를 보면 삶은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렇게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72년도에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7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의사가 된 거는 78년, 4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서 5년간 인터레전트를 마치고 군대에 3년, 8년 하고 서울에 상도동 제일부에서 2년간 동기에 마치고 88년 4월 말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사 40년, 자기 사업 개인이원 했는 것이 30년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는 것은 30년이라고 생각이 되고 초음파로서 강의도 했고 있지만 이 송도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을 했는 것은 2016년 1월부터입니다. 정말 지식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2016년 1월 지금 2년 4개월째 된다고 합니다. 됩니다. 아무쪼록 이 길이 험난한 길이지만 많은 분의 성원과 격려로 국세게 꿋꿋하게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